자,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시각은 6시 25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참 더듬어서 헤매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차라서 보이나 모르겠어요. 앞에 지운 것은 제가 성전 설계를 안 해봐서 해봤던 건데 오각형을 성층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조감도 형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이거를 제가 이런 설계를 기초를 땅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땅이 있는데 여기서 귀퉁이로 여기서 이게 이제 1000평이야. 1000평인데 여기서 1328평을 이런 식으로 뽑아내라 그러면 뽑아내요. 아주 저거 복잡합니다. 저런 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려봤던 걸 지워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를 내가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본 게 뭔가 같으면은 신랑감으로 1등 신랑감, 뭐 또 1등 신부감, 신랑 순위 몇 등까지 그랬더니 없어요. 이게 인성교육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를 들어 말하라고 하면 아니네, 요리 가야 되네. 요리. 예. 장모가 원하는 7대4입감 이렇게 길러내면 인성교육이 잘 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 저 아이는 내 며느리감으로 탐난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착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은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많이 섞여요. 근데 남이 내 자식을 보는 것은 잘합니다. 그건 남은 그 미세하게 얘보다 얘가 더 며느리감으로 사위감으로 더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똑같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갖다 놓아도 그걸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은 사실 자가 아니고 타라고 봐야 돼요. 타 맞았어? 내가 보는 것보다 남이 보는 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은 나도 나지만 옆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 잘한다고 좋아하면은 저 그만 일 좀 빠진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얼갈이겠지. 얼갈이가 될 수도 있나? 예.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아파트에서 살아가요. 우리 집이 여기야. 이거 남의 집이야. 이 집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요? 이 집에 불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이 집에 불나면 우리 집도 다 결단나요. 근데 이 집 아이가 애가 폭력적이고 막 싸나워. 근데 우리 딸이 있어요. 얘하고 어릴 때부터 알아. 그런데 얘가 우리 딸한테는 잘해.
그래서 얘하고 둘이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찜찜했어요. 반대할까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걔 어려서부터 보면 걔가 애가 싸놨고 공부보다도 막 싸움이나 하고, 근데 딸아이가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뭐. 마약도 한대. 그 마약 사위를 보게 생겼어. 어떡합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 딸이 좋다는데, 아니 뭐 자빠지는데 나 결혼한다고?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갔다가 못 살고 갈라질 망정 사람은 정이 들면 그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잘 커야 되지만 옆에 자식도 잘 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며느리가 꼭 되고 내 사위가 돼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위가 되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될 사람들이고, 이것이 결국은 나가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1만 명 중에 1명이 반항 기질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서 말썽을 부리면 이 아이 한 명이 칼이나 총을 들고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따따따따 하고서 숨고 한다면은요, 1만 명, 10만 명이 벌벌 떱니다. 한 명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적 인성, 국가적 인성, 국가의 사회 문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 작은 미세한 것은 1인의 인성교육으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치가 간단해요. 지금 부모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기초를 강연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가 이게 평생 해야 돼. 이게 평생을 해도 다 못할 것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우리 집의 가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것을 가훈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너무 자주 얘기하나? 생각학 콘체르토 검색하면 이게 있죠. 이거는 생각에 대한 콘서트의 복수형입니다. 콘서트는 1, 2인이 하는 발표회죠. 콘체르토는 오케스트라처럼 생각학에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합주. 이거 합주의 의미가 있는데, 합주라는 건 연주주자죠. 생각학 콘체르토라고 하는 건 생각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게 뭐 4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에 다 다뤘을까만, 내가 이 생각에 대한 책을 서점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오기도 많이 사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들과 무엇을 다르게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작가가 내가 무엇을 하나 물건을 사려면 시장을 이렇게 쓱 한번 돌아보고 한번 대충 보고서 무엇이 나와 있나 보고 가서 이것을 딱 사는 것처럼, 사과를 사도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기서 보자마자 딱 사버리면 여기 지나가면 더 싸고 더 좋은 게 있어. 돈도 문제지만 물건이 더 좋은 걸. 그래, 에이 또 사? 그리고 또 샀다. 그건 다음 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한 바퀴 쭉 둘러봐야 돼. 이렇게 쭉 둘러보고서 여기 것이다 이렇게 정하면 요걸 가서 사야 돼요. 금액도 이제 알아봤으니까. 작가가 책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책을 쓸 때도 우선 책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 이걸 보는 사람 중에는 작가
지망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자녀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마가 앞으로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 쓰는 건요 설계예요. 설계. 건축하고 똑같아요. 설계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뭘 많이 알아야 됩니까? 물가 정보를 알아야 돼. 물가 정보. 이런 것도 이거 다 규격이 있어요. 이게 국제 규격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도 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어도 이게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도 이것이 다 규격이 있어요. 그래 형광등도 갖다 사놓으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건축처럼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 설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한국의 학생들에게, 엄마들에게, 후배들에게 다 책을 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책 못 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뭘 쓰잘데없는 걸 써놨느냐, 무게가 문제야. 내용에 그 책의 내용이 뭐 색깔도 있고 무게도 있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썼느냐, 내가 어렸을 때 오늘 내가 한 일,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한 일은 일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쓰면 자서전이 되겠죠. 이게 무엇을 쓰느냐고 하는 건 자기의 그게 작가로서의 그게 칼레입니다. 칼레. 난 소설을 쓸 거야. 그럼 소설가가 되는 거죠. 나는 에세이 작가가 될 거야. 그러면 에세이스트가 되는 거죠. 나는 라이터, 나는 뉴스라이터, 기자가 되는 거죠. 무엇을 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본 게 보고 들은 것이 많은 분야를 택해서, 근데 다 일가견이 있거든요. 크레인을, 중장비를,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크레인 운전에 대한 아주 그 동작에 따른, 혹은 무엇을 물건을 달고 철 지빔을 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감각적으로 가장 잘합니다. 작가가 그걸 보고 써내도 그 사람만큼 몰라요. 근데 작가는 써내기는 잘 써내는데 크레인 기사는 감각은 앞서는데 써낼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은 감각은 떨어지고 써낼 줄은 알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한글만 알면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초영재 인성학당이 자꾸 당신은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천재가 이게 하나님이 준 재능이란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달란트라 합니다.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건 탤런트,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란 말이에요. 탤런트라는 건 뭐니까 역할입니다.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그럼 왕자만 가지고 영화가 안 됩니다. 공주만 가져도 안 돼요. 임금도 있어야 되고, 중전도 있어야 되고, 내시도 있어야 되고, 장군도 있어야 되고, 적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나의 무엇이 되려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마블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가마꾼을 합니다. 가마꾼에는 꾼을 해본 그 역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주는 이 가마꾼을 못해요. 마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부의 역할이 잘못하면 그게 다 배려요. 그 가정이 다 절단나죠. 이런 이치가 당신은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안 나와. 이건 유독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혹 이런 걸 하지만 좀 달라요. 나하고 인성학에 접목한 천재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를 천재라고 하는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천재를 찾지도 못하고 기르지도 못하고 지도하지도 못하고 같이 놀면 안 돼. 그 아이의 천재성을 아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종인성학당이라는 걸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주 초영제 인성교육 아카데미를 이제 설립해 나가서 정말 최고의 인재를 기르라고 그래요. 한국 최고의 인재 누구예요? 단군은 못 길러내고, 단군은 이미 나라를 세우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을 길러내자는 게 세종인성학당입니다. 세종, 예? 세종 어떤 분이에요? 학문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또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국민을 위기에서 구하고 평안에서 더 평안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 물질적인 지도자, 많은 영역에서의 천재를 양성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어서 책을 5천만이 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5천만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서 엄마들이 다 도전을 받으세요. 엄마들 다 책을 쓰시라 이겁니다. 내가 제자 50명, 100명, 1000명을 길러낼 자신이 있어. 다 뭐예요? 내가 책 쓰는 걸 다, 당신의 책을 내가 만들어 주는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문할 수 있어요. 우리 저 서은영 권사님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잘 쓴답니다. 그 글재주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글재주 하기보다도 글씨 재주가 있다. 씨재주가. 아, 글씨를 참 예쁘게 써요. 성경을 뭐 전체를 다 필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필사를 하는 것만 봤으니까 글재주는 모르지. 글재주라고 하는 건 글의 내용이에요. 씨재주라고 하는 건 글의 글씨의 모양이에요. 글자의 모양이 씨예요. 글씨. 내가 이런 권사님들을 전부 다 제자로 삼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할까? 내가 종이 돼 줄 테니까 내가 책 쓰는 것을 내가 지도하고도 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내가 글을 쓰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이게 여기서 딱 문제가 걸리는 게 뭐가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 이거 지울 것이 없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 여기에서 문제가 걸려요. 대작이냐 졸작이냐. 그거 책 같지도 않은 걸 썼느냐. 그리고 책을 썼으면 책이 어떻게 돼요? 책이 대박이 나야 되잖아. 히트가 나야 되잖아. 히트가 났느냐 안 났느냐. 히트도 안 나는 책을 미쳤다고 쓰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나한테 걸리면은 이리 와. 종아리거든. 딱 그냥 종아리 까면 그게 욕심입니다. 책을 써서 100만 부가 나가면 좋지. 100만 부 아무나 나갑니까? 기왕이면 세상에 태어났으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해요. 표만 받으면 아무나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표를 받아. 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길을 들여. 그래서 정치 연습을. 그런데 다 대통령 하면 국민은 누가 합니까? 국민 없는 대통령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아니 국민이 5천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지. 국민이 10명이 오는 거 그 분대장이야?
소대장도 안 돼요.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세우는 거예요. 책도 군인으로 말하면은 대장이 대장, 별이 4개, 별이 3개, 2개, 별이 1개, 준장, 대장, 중장, 소장, 중장. 이게 장군만 있어가지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병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병이면 병장, 상병, 1병, 2병, 훈병. 그러니까 병장은 상병은 2병은 훈병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책을 잘 쓰고 글을 잘하고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도 이렇게 차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서가 사람을 무시하는 차서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차서입니다. 말하자면 밑에는 이만큼이고 그 위는 이만큼이고 그 위는 이만큼이고 그 위는 이만큼이고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천만 중에 4,999만 9천, 이거 뭐 9,900, 4,999만 9천 명이 여기에요. 그냥 국민이에요. 내가 1,000명, 100명 여기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써요,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국문과를 나온다고 책을 쓰는 게 아니고 문예청작과를 나온다고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책을 쓰는 기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그 성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서은영 원사님이 성경을 쓰는데 성경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권을 다 쓰려면 한 2년 써야 됩니다. 2년간 거의 시간 나는 대로 성경만 보고 써야 돼요. 필사. 그거 마찬가지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10,000명도 넘습니다. 엄마들 중에 글재 짓는 사람 많아.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요? 빨리 쓰려니까 안 됐지. 빨리 쓰려고 하니까 책 한 권 쓰는데, 네. 책 한 권 쓰는데 얼마 걸립니까? 얘는 꺼졌네. 뭔데 꺼진 거요? 책 한 권 쓰는데 1년에 5권을 써요, 내가. 1년에 5권 한다고 흉보더라고. 책도 아니라고. 근데 1년에 5권을 쓰는 거는, 그거는 초벌입니다, 초벌. 1년에 책을 한 권 쓴다면 340쪽을 쓴다면은, 340쪽이, 360쪽이라고 쳐. 그러면 하루에 한 쪽씩 쓰면 돼요. 한 쪽이면 700자입니다. 하루 700자 쓰는 거, 이거, 누구라도 이거 1시간도 안 걸려요. 아무라도 이거. 그 하루 7,000자도 써요. 7,000자 써요. 이것도 한 5-4시간이면 써요. 그럼 하루 10쪽 썼네. 하루에 2만 자를 써요. 2만 자에서 3만 자를 써요. 그러면 30쪽, 50쪽을 써요. 50쪽. 50쪽 쓰면 350쪽짜리 책 한 권 일주일에 씁니다. 7일에. 이걸 초벌.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우선 털을 닦는 거예요. 이것이 쓰고 나서 일이 더 많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가서 붙잡혀서 못 빠져나오네. 근데 이게 다 그거예요. 시간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까지
이것을 하기까지 10년, 20년, 30년 습작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요 일기를 50년여 쓴 사람이에요. 50년여 50년간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나한테 책이 막 일기책이 막 산더미 같이 뭐 내 키만큼 이렇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글을 늘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면 생각에 대해서 초보를 이렇게 쉽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기간이에요. 습작. 책을 내가 어떤 책을 쓸 거냐 하는 것보다도 몇 쪽을 쓸 것이냐. 100쪽? 200쪽? 300쪽? 시집은 100쪽도 많아. 에세이 200쪽도 돼. 수필, 뭐 소설은 300쪽까지는 좀 적어. 한 400쪽은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걸 설계를 잘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습작을 하는 걸 써보는 거예요. 써서 그냥 집어 싸놓는 거예요. 자꾸 써서 싸놔. 자, 수필을 씁니다. 김장을 담으며 마늘 사러 가서 또 무슨 고춧가루 방앗간에서 갔다가 누굴 만났다. 고춧가루가 월남 고춧가루도 있고 베트남 고춧가루도 있고 한국 고춧가루도 있고 고춧가루 근데 이건 얼마에 썼더라.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쓸 거야. 집어내버릴 거야. 습작감이야. 습작이 뭐예요? 연습글이에요. 연습글. 습작을 해서 보니까 매일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매일 쓰니까 하루에 한 편씩 써가지고 하루에 한 2,000자씩 3,000자씩 써가지고 하루에 3쪽씩 쓴 거예요. 3쪽씩 쓰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책 한 권이 됐어. 100일 만에. 근데 쓸 게 없어. 이때에 이제 이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봐줘야지 돼요. 이건 안 돼. 이거 오케이.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이거 글 좋은 거 많다. 그렇게 해서 글을 뽑아내는 거예요. 가려야 돼요. 배추를 김장하려고 사오면은 떡잎을 가려내고, 그리고 씻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게 다시 드디어 1000쪽이 됐어. 1000쪽이 여기서 이제 3분의 1만 추려낼 거야. 같이 추려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책이 됩니다. 무슨 누구의 책이 병장의 책이 되기도 하고, 하사관의 책이 되기도 하고, 위관급, 영관급, 대령, 소령, 중령, 대위, 소위의 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장군의 글을 썼다, 내가 각하의 글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썼다가 중요한 거예요. 뭔 글을 썼느냐? 성경을 필사했다. 마찬가지로 에세이집을 한 권 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어 그게? 누가 내줘? 그건 내가 박사예요.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아예 하나도 안 드는 수도. 글만 잘 쓰면 하나도 안 드는 수인데 출판사에서 내준다는 얘기인데, 출판사에서 안 내주면 자비로 내면 될 거 아니야. 자비. 내 돈 내고 내가 책을 만들었냐? 뭔 돈에서 내가 내 돈 내고 책을 만드냐? 내가 내 돈 가지고서 자식 낳는 거하고 똑같지. 왜 남의 돈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 돼? 병원 의사가 당신은 특수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인공 수정해 가지고.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가지고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책 한 권 하는데 돈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몇 권 찍느냐에 달렸어. 아니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컴퓨터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집에서 한 50권 30권 만들지 뭐 본인이. 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가 된 거예요? 아니죠. 글쟁이가 된 거예요. 글쟁이가 된 건데, 그것이 나의 직업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생활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은 내가 옷가게를 한다. 옷가게예요. 내가 식당을 한다. 식당 사장이에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집사다, 권사다. 이것도 사명이지만, 나는 글을 쓰는 것이 나의 취미고, 나의 이상이고, 나의 꿈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천재들을 그가 타고난 재주를 내가 책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할아버지가 없다니까. 나 같은 할아버지가,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 이 할아버지들이 말이에요. 국문학과 교수를 하고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요. 죽어도 안 가르쳐줘. 하여튼 독한 놈들이랑은 못하고, 선생님들이 말이야, 교수들이 자기가 딱 한 번 은퇴하고 나면 손을 안 대요. 그런데 반은 재주가 매주예요. 어떻게 했는가 몰라. 책 쓰는 걸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거 고민하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못 가르칩니다. 그거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살아도 월급만 잘 나오면 됐으니까. 교직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참 유능한 스승이죠. 환갑이 넘고 7순 8순 된 사람들은 위대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치느냐, 이런 것이 참 제가 앞으로 무한대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기초, 노인들을 위한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 저명 인사를 위한 정치계 은퇴를 한 잔들을 위한 정치가로 생을 마친 사람들 뭐해요? 창학재단 뭐 이런 거 하고 뭐 자서전 쓰고, 보다 좀 더 우리 세종인성학당 같이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경험을, 실패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을, 나는 실패한 게 많아요. 실패한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실패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요, 세상의 아이들을, 남의 아이들을 어째 그렇게 내가 이쁜가 곰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치가 간단해요. 크느라고 그런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아이들이 예뻐요. 참 뭐 시켜보면 말이죠. 이거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 이렇게 써놓은 걸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띄어쓰기 약간 해서 읽으면 좋은데, 대기 업직 원 아니야. 아니 뭐 다시 읽어봐. 대기 업직 원 다시 읽어봐. 기업직 원. 이 말을 안 들어본 아이들은요, 이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모르니까.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게, 이게 참 매력 있는 거. 이게 틀려야. 그 왜 그래요? 배우느라고 그렇다. 배우느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막 기통백이 올라갈 감이지.
그 하는 거 보면 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왜 그러냐? 경험하느라고 그러지. 알아가느라고. 처음부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쟤네 애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뭐가 나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거 하나 그 대기 업직이라고 읽었다고 해서 그냥 머리가 나빠요? 이 말 생전 들어오질 않았는데 대기업직원이라는 거를. 연구원이 뭔가를 몰라. 2학년 글씨만 알지. 연, 구, 원 뭐니? 모르는데. 연구원이 뭐냐 그러면 부모는 제대로 설명합니까? 이런 어린이들의 어린이다움을, 그러니까 전부가 100개면은 하나는 맞는데 99개가 틀리는 거예요. 99개가 틀리는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99개를 맞추고 하나가 틀리면은 얘는 애가 아니야. 그거는 박사도 아니야. 그거는 천재도 아니야. 그건 사람도 아닌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무엇이냐? 말도 아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99개를 다 알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이거는 뭐가 아니냐? 이거 천재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아이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내가 원하는 7대 사육감,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할 무엇이 있는가, 바르게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기르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뜯어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평생을 해도 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만 가지 돼요. 3만 가지 직업인데 사람이 83년, 82년 2개월 살면 3만 날이라고 내가 어서 했죠? 3만 날 살아요. 근데 꼬리 떼고 머리 떼고 하면 사실 15,000날, 2만 날 살아요. 근데 나는 지금 25,000날을 살았어요. 살아갈 날이 꽥해도 10,000날. 10,000날이 얼마요? 30년. 아이고 10,000날 못 살겠네. 10,000날 쓰고 떼도 없네. 7,000날? 7,000날 살면 2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럼 88. 그런 나머지 8년은 우술이니까 몸 아파서 아이고 머리 아파서 아이고 눈 어둡고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살 날이 5,000날, 10년, 3,000날, 그건 기약할 수 없지만, 자, 3만 가지나 되는 직업이 인성학적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내가 이 인성교육용 교과서를 지금 집필을 시작을 해놓고서 이거 제주도로 가고 어쩌고 하면 내가 뭐가 이렇게 바쁜가, 또 정신적으로 얼른 가서 안정을 하고서 매일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쓰고 오후에도 운동하고 와가지고 4시간 쓰고 하루 8시간씩 계속 글을 쓰고 또 읽고 또 고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봤자 살 날수가 300날일지 3만 날일지 3만 날은 건 말도 안 되고 말이 아니고,
얼마 남지도 않은 이 날수 속에서 의사 이야기를 하루 주제로 가졌다. 근데 우리가요, 이 의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의사가요, 뭐든지 두 가지네. 참 이상하지. 뭐든지 두 가지요. 선악. 교사도 두 가지. 교수도 두 가지. 변호사도 두 가지. 대기업 직원도 두 가지. 연구원도 두 가지. 정치가도 두 가지. 착한 정치가가 있고, 악한 정치가, 독한 정치가, 나쁜 정치가, 욕심쟁이 정치가, 별 정치가들이 다 있고. 그러면 의사를 주제로 해서 어떤 날 인성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의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가지가 쭉쭉쭉 뻗어요. 아까 배우느라고 그런다.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듯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의사 사이가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더군요. 내 아들은 의사를 안 만들고 사위는 의사 사위를 보고 싶어 한다대. 이런 게 인성 이야기예요. 내 아들은 왜 사위를, 의사를 안 만들고 싶을까요? 만들어 놓고서도 한다는 거예요. 아유, 괜히 의사 만들었다고. 왜? 며느리만 하고 장모만 호강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침에 나가서 병원에 가서 칼을 가지고 사람의 내장을 막 이렇게 배를 갈라서 사람의 배를 가르면은 향수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냄새가 내장 냄새라고 들었어요. 화장실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내장에는 그 엄청난 독을 하나님이 잔뜩 실어놨어요. 왜?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거 막 그런 식으로 방부제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성분을 잔뜩 뱃속에다가 넣어놔서, 그러니까 이게 거기 딱 막혀 있어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피에다가 산소를 치러가지고 피로다가 공급을 하고, 그걸 열고 그것을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참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치과 의사는 의사 못 만들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의대 갔다면 막 그냥, 아이고, 인성학에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그 뽀드렁니하고 그 뚱땡이가 대술이라고 시험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로다가 장언을 합니다. 대수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관하로 쳐들어가가지고 저 대술이다 막 하려고 그랬지만 이미 동생 성재가 말립니다. 이미 그거 다 관하고 짠 거예요. 관이 그걸 알아요. 대술로 해가지고 걔를 장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부정입학이지. 옛날에 과거 시험에 그런 부정입학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잖아. 그렇게 하고서 이상재 선생이 평생의 과거를 한 번 남을 딱 한 번 그렇게 하고서 그걸 보고서, 그 재원이에요. 향시에서 수석이에요. 그건 뭐 사서오경을 중요한 구절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뻐드렁니 뚱땡이 대수의 장원을 하고 차석의 뻐드렁니가 하는 걸 보고서, 풍장치고 그러는 걸 보고서 세상에 실망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참 죽고 싶은 심정이지. 근데 그때 마곡사로 갑니다. 공주 가명에서 그 마곡사로 가니까 일정 스님이 스승인데, 현만 스승 첫 번째 스승님 돌아가시고 일정 스승이 에이 그 시원하게 잘 떨어졌다. 야, 그런 거야. 그거 붙는 것이 그게
그게 꼭 잘 되는 게 아니야. 전이야 잘 떨어졌어 잘 떨어졌어.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죽을 맛인데 스승님이 그러니까 야속하잖아요. 와봐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들이 그 장원했다고 풍장치고 뭐 말 타고 백마 타고 뭐 그거 막 그냥 순회를 하고 행진을 했지. 그게 등신 목매달아 교수형에 사약 받으러 가면서 춤추는 등신춤이야. 그게 부정으로 합격한 것은 결론적 사형장에 가는 거다 이거예요. 사형장에 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다. 너는 사형장에 안 가는 거다. 요즘 부정 안 하고서 합격이 되더냐? 걔들의 청래를 나는 환히 보인다. 이미 그렇게 부정한 놈은 들어가서 나라 것도 훔치고 남의 마누라도 훔치고 여자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그냥 임금님의 첩까지 임금님의 부인까지도 훔치려고 권력도 훔치려고 하고 나중에 역적돼가지고 그게 창원급제가 아니라 사형급제야. 사형급제. 그게 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월남이상제 책 1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과대학 합격했다고 장원했다고 수석했다고 초하지 말아요. 평생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수료를요 계속 먹으면 매일 토합니다. 매일 토하는데 그 토하는 것을 1년 2년 3년 하고 나야 이 몸이 이제 이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야 병수를 먹고 10병씩 먹는 거예요. 그게 뭐라 단련이에요. 이완이야.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뱃속이. 그러면 이제 다 절단 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고 나면 치과 의사가 되면 입만 닫아봐. 내가 이렇게 벌리면 여기 이 얘기하면 토끼 마냥 앞에만 있고 옆에는 없는 것 같으죠? 옆에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층이 져가지고 이게 안으로 약간 들어가서 안 뽑고 해가지고 사람의 입을 이빨이 그게 사납습니다. 그게 보면 그리고 입안을 그게 알아보면 다 그 냄새가 그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자꾸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아유 참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육감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요. 내 아들, 내 사위 얘기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마누라는 뭐 직장에 다닐 일은 없잖아. 마누라는 신랑이 계속 병원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 어디 같이 가도 못하잖아. 이거는 해외에 어떻게 가기도 어려워. 큰 명예원이나 차려서 직원을, 의사를 한 10명 두면은 자기가 좀 나갔다 와도 됐지만 개업이가 돼서 혼자서 원장을 하면 정말 꼼짝 문을 못 닫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복장을 치는 거야. 내 아들을 세상에 아휴 의사를 시켜가지고 그 며느리도 벽이 싫어서 장모한테 뭐 며느리가 잘하지. 자기한테도 잘해요. 근데 부모가 되보면요 내 아들이 뭐 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보게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아들이 뭐 하는가를 계속 생각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일어났겠구나.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요. 내 아들이 미국에서 2시에 일어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낮 12시죠. 그때 일어나서 주섬주섬 뭐 간단히 뭐 요기를 하는지 어쩌는지 아마 아침 먹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몰고 1시간 넘어 워싱턴을 갑니다. 밤길에 차를 달려서 버지니아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4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쫙 세계 돌아간 걸 쫙 알아가지고 세계의 뉴스를 쫙 뽑아내요.
각 통신사에서 들어온 거, 기호의 각 다른 방송사에서 들어온 걸 취합을 해서 그 영어로 된 거 다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로 방송하는 거. 집에 몇십 원 들어온다. 지금 뭐 한다. 지금 샤워실에 들어가 있다. 내 아들이 오늘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까? 능망용 환자, 무슨 환자, 맹장염 환자, 산부인과 그 환자, 산부인과 의사도 참 그것도 얼마나 고생하는 건데 의사한테 잘해야 돼. 못해 먹을 거라 소리를 가려고 그래서 말을 바꿔서 못해 먹을 게 아니고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에서 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생긴 건지 뭔지 아세요? 의과예요. 의과. 사실은 법과와 의과가 비등비등 서로 싸우는데 이 아픈 것에 대한 것, 이것이 사람이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1순위에 1순위. 그런데 사윗감 1순위로 의사를 뽑은 거예요. 사윗감 1순위로. 근데 이게 뽑아보니까요, 이게 인터넷에 내가 검색을 하다가 못했어요. 왜 이런가 하면 없더라고요. 왜 없는가 하면 이런 거는 사회 환경을 거스르는 조사라서 순위 1순위서부터 100순위까지 세계 재벌 순위 뭐 이런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며느리감 순위 이렇게 하면 이건 인종차별이고 뭐 인권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는 못 뽑아요. 근데 저거는 그냥 지식인에서 어떤 청년이 물으니까 그냥 답변한 것을 이것 중에서 순서 좀 한번 정해져 보세요.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뽑으니까 의사, 교사, 교수, 변호사, 대기업 직원, 연구원, 정치가 이렇게 뽑아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존을 할지 몰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성교육의 눈으로, 인성의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 되어라가 있어.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거 있죠?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장 속에 그 엄청난 소금을 뿌리듯이 독을 뿌려놓아서 이 안에서 100년이 가도 이게 하나 찢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으라고 그 독한 것을 이 안에다가 난 뭔가 뭐지 그거 다 안 밝혀졌어요 또. 그래서 이걸 열으면은 그 엄청난 냄새가 나는 지금 비린내도 아니에요. 그 식으로 우리 인간의 전신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성이라고 할 때 인간다운 성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뭐하고 의사는 뭐하고 교사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사 이야기를 서론이 길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미래 어린이들에게 큰 말을 하나님이 듣기에도 좋은 내 후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멋지냐 멋있어 이런 말을 고민하면서 개혁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편, 총괄편을 다시도 시작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